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윈도우 10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등 기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출제 빈도는 7% 정도, 그리 높지 않은 빈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 정리하면서 별 3개 이상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follow me,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고싱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한글 윈도우 10의 기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1개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바탕화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내 P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탕화면 아래쪽에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검색 상자. 또 여기 시작 메뉴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10은 64비트 운영체제다. 물론 32비트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64인지 32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탕화면에 내 PC의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 여기 바로가기 메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PC 또는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시스템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윈도우 버전, 프로세서, CPU, 메모리 크기, 시스템 종류, 3264, 장치 이름, 이런 장치 이름 같은 거. 이런 장치 이름을 확인하고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서, 메모리, 제품 아이디 이런 것들, 시스템 종류 이런 것들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제품 키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품 인증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 다음으로 NTFS 파일 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PC의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로컬 디스크 CD가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속성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속성 일반 탭에 들어오시면 파일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펫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 보안,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간략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뭐냐? 파일의 이름, 저장 위치 등 파일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펫입니다. 펫 16, 펫 32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펫 64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NTFS가 발전이 된 겁니다. 펫은 파일 Allocation Table, NTFS는 New Technology File System, 이런 약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윈도우 검색 상자. 윈도우 로고 S를 누르면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검색 상자가 나오고 파일, 폴더, 프로그램들을 빠르게 찾아서 실행도 가능하다는 거. 다음으로 OLE, 이런 파란색 굵은 글씨, 여기는 가느다라는 거죠. 굵은 글씨를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파란색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객체 연결 삽입, 데이터 간의 정보 연결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린 후에 문서 편집기와 연결 지원하여 원본 그림을 수정하게 되면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함께 변경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OLE라고 한다. OLE는 그림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NP, 플러그 앤 플레이. 새로운 장치 추가 시 자동 감지하여. 대표적인 게 USB가 있습니다. USB를 딱 꼽으면 오른쪽 부분에 USB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자동 감지하여 주변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 PNP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관련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윈도우 10의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속성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또는 내 PC, 바탕화면 내 PC 바로가기의 속성, 둘 중에 하나 가능한데 여기는 속성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정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기능을 우리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참고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핫 플러그인이라고 했습니다. 핫 플러그인. 자, 핫 스와핑 또는 핫 플러깅이라고도 합니다. 핫 뜨겁다 그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하드웨어를 장착하거나 제거할 때는 컴퓨터를 끄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동작하는 도중에도 이 주변기기를 제거하고 바꾸는 기능, 대표적으로 이것 또한 USB가 있습니다. 자, 핫 플러그인까지 최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단원 작업 관리자. 역시 별이 한 개입니다.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저명 멀티태스킹. 작업 관리자 실행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ESC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ESC 세 개의 동작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또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 관리자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끝내기, 종료할 수 있다. 우리 렉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작업을 하던 도중 렉이 걸리면 이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에서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우리는 선저명 멀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히 각각의 탭에 프로세서, 성능, 사용자, 서비스 각각의 탭들이 있습니다. 자,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현재 실행 중인 앱 및 프로세서 확인, 실행 도중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성능 탭에서는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인터넷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픽 성능을 이런 그림 형태로,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해준다. 사용자에서는 사용자 프로그램 상태 확인 및 연결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탭.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프로세서에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관련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종료, 작업 끝내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CPU, 그래픽, 이더넷, 각각 네트워크 사용을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참고 정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단원 윈도우 바로가기 키. 자, 드디어 별이 3개 나왔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는 잘 좀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무작정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키보드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F1, F2, F3 메뉴에 있습니다. F1 누르는 게 아니라 F1, F2부터 F12번까지 12개의 펑션 키가 있는데, 자, F1은 도움말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2는 이름 바꾸기. 2는 이름 바꾸기. 3은 차즈 3. 차즈 3입니다. F1은 새로 고침. 자, 그 다음에 컨트롤 ESC 또는 자, 여기 윈도우 로고 키도 있습니다. 자, 이걸 암기할 때는 CE, 자, 컨트롤 C죠. CE 작 메뉴 또는 CE 발 메뉴라고도 합니다. 시발이 뭐예요? 여기 아니에요. 시발. 출발역, 출발점을 시발점, 시발역 그러죠. 자, 암기하기 좋게 시이작, 시이발 이렇게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붙 많이 쓰시죠? 복붙, 컨트롤 CV, X는 잘라내기 이런 것들은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를 사용한다. 컨트롤 드래그, 복사한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복사, 쉬프트 이동. 그런데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끌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lt 탭은 창 전환, Alt 스페이스바는 창 조절 메뉴. 자, 기타, 프린트, Alt 프린트 스크린,
활성창, 현재 창만 화면 전체를, 그 다음에 Alt F4는 창을 종료하고 Alt Enter, 아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 또는 Alt Enter를 눌러서도 속성 메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윈도우 로고 U, I, M 이런 윈도우 로고 관련 단축키들도 잘 좀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Z, Z는 실행 취소, 컨트롤 A는 all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 자, 윈도우 로고 D는 바탕화면 보기, 윈도우 로고 T는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한다. 자,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F10, 컨트롤 Shift N도 있네요. 새로운 폴더를 만든다. 딜리트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지만 복원이 됩니다. Shift 딜리트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므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컨트롤 Shift ESC가 작업 관리자 있었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포즈는 시스템 정보, 컴퓨터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 L은 락 또는 로그아웃, 계정에 관련된 거, E는 탐색기, 그 다음에 R은 실행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 직접 한 번씩 눌러서 실습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바로가기 키 내용 정리해봤으니까 관련 문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컨트롤 ESC, CE 작 또는 CE 발 그랬습니다.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과 같다. Alt Enter, 항목을 실행하는 건 그냥 엔터입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Alt Enter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윈도우 로고 E는 탐색기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다. 자, 3-2번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로고 T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 바로가기 키들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의 내용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탕화면엔 바로가기 아이콘, 별이 3개 정도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는 기본적으로 아이콘들이 존재합니다. 아이콘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별이 되는데, 이런 화살표 모양, 왼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과 화살표가 없는 일반 아이콘으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 휴지통 아이콘은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이 있고,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즉, 버려진 상태의 아이콘과 비어있는 상태의 아이콘, 휴지통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는 시작 메뉴가 있고, 자,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그 다음에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들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여러 개의 창들이 열려 있을 때, 여기를 눌러서 최소화시켜서 다 하나씩 내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면 여기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하나하나 최소화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부 다 최소화해서 바탕화면을 빠르게 보여주는 바탕화면 미리 보기도 작업 표시줄에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의 빠른 실행이다. 자, 확장자가 LNK, 링크의 약자입니다. 링크. 자, 링크 LNK다. 왼쪽 하단에 꺾어진 화살표가 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무수히 많이 생성이 가능하다. 삭제해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원본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글 2020이라는 아이콘이 여기 존재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 여기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한글 2020이 어디 있죠? 막 이렇게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려면 좀 느려지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실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는 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이때 원본 파일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면 얘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바로가기만 삭제하면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성 방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끌기를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참고정의 보면 컨트롤만 누르면 복사, 시프트만 누르면 이동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어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로란 열려진 작업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스냅, 쉐이크, 피크 세 가지가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D 데스크탑 바탕화면 보기입니다. 먼저 내 PC를 하나 열고 다시 윈도우 로고 D를 눌러서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장과 탐색기 두 개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창을, 자, 메모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창을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에 화면에 2분의 1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이거를 한번 놔두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실습을 할 때 한쪽에는 실습 화면, 한쪽에는 영상, 이렇게 둘로 열려진 창을 둘로 나눌 때 효과적인 에어로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잡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었더니 이 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들을 최소화하지 않고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마우스를 대면 창이 최소화되지 않고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피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은 창을 2분의 1로 좌우로 이동해서 2분의 1로 다른 창을 제외하고 창을 최소화하는 쉐이크, 그 다음에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가능한 에어로 피크, 이런 기능들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본 파일에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해도 바로가기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안 돼요. 바로가기는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원본 파일은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 4-2번 에어로피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자,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린 창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다. 에어로피크 바탕화면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번까지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5번째 단원 시작 메뉴엔 작업 표시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작 메뉴가 있고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바탕화면 미리 보기, 에어로피크 기능들도 있었죠. 자, 1번은 시작 메뉴, 컨트롤 ESC, CE작, CE발, 이렇게 C발 기억해 주십시오. 전원, 설정, 최근에 추가한 앱, 자주 사용하는 앱 목록을 표시한다.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S, 모든 앱 및 프로그램 검색부터 웹 검색까지, 정보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앱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부분으로 응용 프로그램 간의 창을 전하는 창 전환 단축키는 Alt 탭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작업 표시줄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 자, 이때 여기 검색이 있습니다. 이 검색 상자, 현재 검색 상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숨기면 안 나옵니다. 이 검색 상자가 안 나옵니다. 또는 검색 아이콘 표시하면 이런 돋보기 모양, 이런 줄이 아니라 이런 돋보기만 표시가 됩니다. 자, 검색 상자 표시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보기 단추 표시가 있습니다. 작업 보기 단추도 표시할지 말지 체크를 풀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창을 정렬함, 열려져 있는 창들을 계단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고, 바탕화면 보기, 또 작업 표시줄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설정하려면 이런 내용들인데, 작업 표시줄 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은 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을 잠궈버리면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동, 아까 상하좌우 이동이 됐었죠. 이런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 위치는 아래쪽으로 되는데 상하좌우 이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크기 변경이라든가 이동이 불가하도록 하려면 작업 표시줄을 잠글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속성에 들어와서 여기 잠금을 켬으로 두면 잠궈집니다. 자, 작업 표시줄 숨기기, 여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내용이 있고,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에어로피크, 제 컴퓨터에는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갖다 댔는데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에어로피크 기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작업 표시줄 맨 아래쪽에서 상하좌우 위치를 변경, 마우스로 끌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 표시줄이 항상 레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업 표시줄 안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로 표시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문서가 3개 정도 이렇게 나열되죠. 메모장이 2개가 나열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레이블은 숨기겠다. 레이블. 자, 파워포인트가 3개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레이블 숨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문서의 내용, 작업 중 22년,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의 이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 항상 숨기기 이렇게 하면 레이블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로 표시하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꽉 찼을 때, 자, 이렇게 꽉 찼을 때로 놓으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열리다가 여러 개가 나타나서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이때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게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잠금, 숨기기. 숨겼을 때는 마우스를 위치하면 다시 마우스를 작업 표시줄로 가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에어로피크, 바탕화면 미리 보기,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 상하좌우 이동도 가능합니다. 설정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하나로 표시하는 방법, 항상 하나로 표시하고 레이블을 숨기는 방법, 꽉 찼을 때 하는 방법, 안 하는 방법, 이런 거 항상 안 하고 계속 쫙 펼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고정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고 점프 목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앱 고정 및 제거와 점프 목록 사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이런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메모장이 있는데 메모장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이런 게 점프 목록입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점프 목록들. 물론 여기서 목록에서 제거하면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줄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있는 메모장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작업 표시줄 제거를 하면 이 작업 표시줄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서 여기에 메모장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다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작업 표시줄에 특정 아이콘을 고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점프 목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니까 관련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을 잠금 설정하여 위치 크기라든가 변경을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작업 표시줄은 화면 하단에 있죠. 그래서 상하좌우 이동이 변경이 되는데 아이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탕화면이라든가 작업 표시줄 이렇게 마음대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은 아이콘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1번에는 4번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은 없으며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은 바로가기 아이콘으로도 생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5-2번 문제 점프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한다. 점프 목록 항목을 고정하려면 프로그램 점프 목록에 항목을 가리킨 다음 앞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앞정. 자, 그 다음에 점프 목록에 항목을 제거하려면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다음 가리킨 다음 딜리트 키. 딜리트 키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이런 걸 앞정 모양이라고 합니다. 앞정 모양. 이걸 누르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또 제거를 하려면 목록에서 제거, 딜리트가 아니라 목록에서 제거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째 휴지통 별이 1개입니다. 휴지통의 실제 이름은 리사이클, 뭔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리사이클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 내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다. 용량을 초과하여 삭제 시 삭제된 내용 중 가장 오래된 순부터 지워진다. 휴지통 내에 특정 파일을 선택한 후 실행, 복사, 이름 변경,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실행, 복사,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휴지통 내에 특정 파일을 선택해서 그럼 할 수 있는 거, 복원, 삭제됐으니까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 삭제, 완전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속성, 잘라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까 속성 잘라내기는 가능하지만 복사나 이름 변경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거. 휴지통 내 빈 영역에서 휴지통에 버려진 파일에 대한 정렬 또는 완전 삭제, 모두 완전 삭제하는 휴지통 비우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휴지통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지통 속성이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또는 단축키 Alt, Enter를 눌러서 나오는 속성입니다. 드라이브마다 C, D 각각 있을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휴지통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안방 휴지통과 작은 방 휴지통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설정할 수 있다. 휴지통 크기는 MB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메가바이트 단위로. 자,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 여기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삭제할 때 너 이거 정말 버릴 거야?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게끔 대화 상자를 표시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면 어디에? 휴지통 내에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되지 않는 경우, 보관이 안 되니까 복원이 안 되겠죠. 휴지통 내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Shift Delete 또는 명령 프롬프트, 도스에서 삭제하는 경우, 네트워크, USB, 플로피, 옛날 사용하는 조그만 디스켓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켓에서 삭제하는 경우 복원이 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휴지통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클릭한 경우에도 완전 삭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또 휴지통 크기를 여기를 0메가로 0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휴지통이 없는 거죠. 0메가로 설정할 경우 휴지통이 없는 경우다. 또 휴지통을 비워버린 경우 완전 삭제가 돼서 복원되지 않는 경우다. 복원되지 않는 경우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휴지통 내 특정 파일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아까 우리가 실행, 복사,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 잘라내기, 삭제, 속성 등은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문제.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오래된 것부터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행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고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먼저 삭제가 되고 이름 변경이나 복사, 실행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파일을 삭제할 때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차후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로 끌어다가 휴지통으로 갖다 넣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휴지통으로 갖다 놓으면 휴지통에 보관되어서 나중에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플로피, FDD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경우에 삭제한 경우에는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를 0메가로 설정한 경우, 휴지통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완전 삭제가 되어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복원이 되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의 정답은 최종 1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